하겠습니다. 선배님들이 주신 떡 드시면 아마 다 합격하실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147페이지 할 차례죠. 147페이지, 요약집은 71페이지입니다. 요약집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71페이지 보면은 두 번째 줄에 고의가실로 인하여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 중개보수 못 받는다. 그럼 개업공개사 고의가실 없이 무효 취소 해제돼도 중개보수 받을 수 있다. 거래 당사자의 이행지체로 계약이 깨져도 중개보수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양가로 3번 중개보수 주택하고 주택 외, 주택과 주택 외가 있는데 주택의 경우에는 매매는 0.9, 임대차는 0.8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72페이지 보면 주택 외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는 1000분의 5, 임대차는 1000분의 8. 그 외에는 주택 외의 경우 모두 1000분의 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입니다. 협의.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상한요율 명시인데 주택 외의 경우에는 자기가 받고 싶은 금액을 명시해야 됩니다. 명시해서 게시를 해야 됩니다. 반가로 3번 겸용주택입니다.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초과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이상. 2분의 1 이상. 암기 프린트 56번에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 분수 다 정리해 놨습니다. 2분의 1 초과가 아니라 2분의 1 이상. 그래서 시험에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인 경우 이렇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두 번이나.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인 경우는 주택 외죠? 0.9%입니다. 매매든 임대차든 3분의 1이 주택이라면.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거래금액의 산정. 분양권인 경우에는 현재까지 들어간 돈,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현재까지 들어간 돈에다가 프리미엄까지 합산하고요. 교환인 경우는 거래금액이 큰 중개상물 가액입니다. 거래금액이 큰 중개상물 가액입니다. 중개보수가 큰 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임대차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해서 5천만 원 미만이 나오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을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양가로 6번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사무소 관할 시도조례죠. 여러분이 시흥시 백오동에 개업을 하면 경기도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습니다. 인천의 논현동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해도. 양가로 7번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고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중개보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시험에 2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법정보수가 100만 원이면 부가가치세 10만 원 더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중개보수 초과 받는 게 아니다. 왜? 부가가치세는 받아가지고 다시 내는 거니까 세금. 개업공개사가 다 먹는 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실비, 실제 들어간 비용은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제도와 관련된 실비는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1번입니다. 중개보수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죠? 우리나라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저는 외국도 다 쌍방 각각 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유럽, 미국, 호주, 캐나다 전부 일방으로부터 받더라고요. 누구한테 받겠어요? 외국에서는? 네, 매도인한테 받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일부 지금 사이트 같은 데 보면 매수인한테만 받는 사이트가 많더라고요. 오히려 서울대 출신들이 만든 그 중개법인이 있는데 거기는 또 매수인한테만 받더라고요. 바람직하지 않죠. 매도인 파는 사람, 돈 남는 사람이 내는 게 바람직하겠죠. 자, 그러나 어쨌든 법적으로는 쌍방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쌍방 각각. 자, 1번에 1번 보겠습니다. 주택 외
주택 외에는 매매든 임대차든 전부 다 전부는 9, 0.9%입니다. 전부는 8, X입니다. 2번 아파트 분양권인 경우는 이거는 판례입니다. 판례. 분양가가 아니라 현재까지 들어간 돈, 실제 주고받는 돈이라고 했죠? 실제 주고받는 돈에다가 프리미엄이 있으면 프리미엄까지 합산한 금액입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교환은 거래 금액이 큰 거라고 했죠? 거래 금액이 적은 것 X, 3번 적은 중개상물 X, 4번은 2분의 1 이상이 주택이면 전부 주택 외가 아니라 외자 또 X, 외가 아니라 주택의 중개보수를 적용한다 했죠? 자, 그 다음에 5번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의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는 상한요율은 거래금액의 전분의 5가 아니라 임대차는 전분의 4, 매매가 전분의 5죠. 전분의 5나 0.5%나 같은 말입니다. 어떤 분이 또 인터넷 질문을 했더라고. 전분의 5인데 0.5%라고 하면 X라고 해야죠. 이렇게 하도 공인계사법 말장난이 심해서 이런 거는 수학적으로 같은 말인데 말장난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죠. 같은 말입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 150페이지 3번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말인데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중개보수 한도는 매매 교환의 경우 1000분의 9, 임대차는 1000분의 8 범위 내에서 다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택 외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1000분의 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 그 다음에 맨 마지막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매매는 1000분의 5, 임대차는 1000분의 4, 4번이 답입니다. 이거는 별표 3개라고 해놔서 어렵다고 했는데 별로 어려운 거는 아니고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동일한 중개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하죠. 동일 당사자 사이의 매매와 임대차를 동일 기회에 중개했다. 자, 1억 8천이고요. 이게 옛날에 기출문제입니다. 그 당시는 옛날에는 전부 수도권 집값이 2억 이하였어요. 그래서 1억 8천 보기에 2억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시세를 반영해서. 자, 1억 8천이고요.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 2천만 원, 월차임 20만 원. 그러면 이거는 임대차는 볼 필요 없죠?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를 눌러 산 경우잖아요. 그럼 매매만 보면 된다고요. 매매 1억 8천이면 얼마라고 돼 있어요? 0.5%. 0.5 하면 1호는 5, 5, 8, 40. 90만 원이죠? 90만 원인데 한도액이 80이니까 80만 원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1억 6천짜리나 1억 6천에서 2억짜리 중개도 전부 80이에요. 중개보수는. 한도액이 있으니까 한도액이 80만 원이니까 1번이 답입니다.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동일 3번 들어가야 됩니다. 동일이라는 말이. 지금 6번, 7번 다 별표 3개인데요. 그렇게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6번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A와 B 간에 3억에 대한 거래계약을 체결하였고 동시에 B가 임차인 C에게 동일 아파트를 보증금 2천만 원, 월차임 20만 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개업공개사 갑이 모든 의뢰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 총액은 얼마인가? 자, 거기 매매 교환의 경우 5천만 원 이상 2억 미만인 경우 요율이 0.5% 80만 원. 임대차인 경우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0.5% 한도액 20만 원. 이거 계산하기 좀 어렵긴 하네요. A와 B를 누가 개업공개사 갑이 개업공개사 갑이 중개했다고요. A와 B의 매매 계약을 중개했고 매매가가 얼마였어요? 3억이면 3억이 0.4, 3, 4, 12, 120만 원이네. 120만 원. 12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다시 A한테 세를 놨으면 임대차는 생각할 필요 없는데 C한테 세를 놨죠. 지금 다른 사람 동일 3번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에 대한 보수를 또 받을 수 있잖아요. 임대차는 얼마예요 지금? 2천만 원, 월차임 20만 원이면 2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은 5천만 원 미만이니까 70이야 되죠? 27은 14, 1,400 더하기 2천만 원 하면 3,400. 3,400에 0.5% 하면 얼마 나와요? 17만 원. 17만 원이네요. 그러면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갑이 B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과거의 시험에는. 그러면 얼마예요? 갑이 B한테 받을 수 있는 돈은 120 더하기 17만 원 하면 얼마예요? 137만 원. B한테 137만 원, C한테 17만 원, A한테 120만 원. 이거 계산 다 하면 얼마예요 이거? 274만 원. 예, 총 합계는 274만 원. A한테 받는 것 120만 원, B한테 받는 것 137만 원, C한테는 17만 원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요. 다 합하면 274만 원. 기출문제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는. 그러니까 지금 별표 3개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별표 1개가 중요하다 했죠. 근데 별표 1개가 지금 거의 없어요. 조금 일부러 어렵게 냈기 때문에 그래요. 기출문제보다는 수준을. 동일 3번 들어가야 지금 C가 아니고 A한테 다시 세를 A가 B한테 팔았잖아요. B가 다시 A한테 세를 놨다면 이거 따로 임대차에 대한 보수 못 받죠? 근데 C잖아요. 새로운 세입자이기 때문에 C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다. 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 계산하는 거 시험에 한 문제는 출제됩니다. 계산하는 거 한 문제. 전용 면적 100제곱미터. 전용 면적 100제곱미터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0.5, 0.4인데 100제곱미터는 무조건 0.9죠? 0.9잖아요. 85제곱미터 초과니까 이하여야 되는데 2천만 원 더하기 30만 원 하면 5천만 원이네요. 5천만 원 곱하기 0.9 하면 45만 원.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으면 90만 원. 지금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 게 아니라 임대의뢰인으로부터 밑줄 치시고요. 일방으로부터 받는 거니까 45만 원. 보기에 90만 원도 없네요. 총액은 하면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하면 90만 원. 어, 11번 역시 별표 3개니까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권리금 1,000만 원에 대한 알선료, 임대인과 합의한 이른바 바닥걸림에 대한 알선료 100만 원. 권리금은 다 받을 수 있죠. 권리금은 주기로 약속했으면 권리금은 중개보수가 아니니까 달라는 대로 주기로 약속한 만큼 줘야 됩니다. 100만 원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임대인과 합의한 게 50만 원. 이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누구한테 받는다고 했어요? 매도, 임대의뢰인. 우리 암기 프린트 52번에 동그라미 15번, 16번에 있습니다. 52번에 15번, 16번. 누구한테 받는지가 중요해요.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의뢰인. 지금 누구한테 받는 거라고 돼 있어요? 문제가 임대인에게 받는 거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역, 미연 다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된 실비는 매수, 임차 의뢰인한테 받으니까 디귿은 못 받잖아요. 임대인한테는. 그 다음에 임대차 조건 보증금 1억에 월차임 100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환산보증금은 2억이죠. 2억. 100만 원 곱하기 100. 2억. 2억에 0.9%니까 2, 9, 18? 180만 원. 계약기간은 볼 필요 없어요. 그럼 임대인한테 받는 거니까 디귿, 이거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된 실비 빼고는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100만 원 기역, 니은에 50만 원, 150만 원,
디귿은 못 받고요. 리얼 180 합하면 330. 계산기 가져가서 두드리는 사람 합격하는 거 별로 못 봤어요. 계산기 없이 해야 돼. 계산기 없이. 계산기 가져가라고 했어요. 학개론에서. 모르겠어요. 저는 시험을 15번 넘게 봤지만 계산기 두드리고 있다가 합격한 사람은 못 봤어요. 한 명도. 알아서 하세요. 계산기 가지고 뭐 가야 되겠죠. 계산하려면. 근데 그 계산할 시간이 거의 없더라고요.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1차는 시간이 딱 맞죠. 2차는 시간 많이 남아요. 아마 여러분들 현업에 가서 실제 시험 보면 아시겠지만 2차 시험 보는 경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30분 이상 시간 남아요. 30분 남았습니다 하는데 저하고 다른 사람하고 2명 앉아있더라고. 다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미안해가지고 앉아있지를 못하겠더라고. 더 이상. 좀 있으니까 다른 한 사람도 다 나가고 저 혼자 앉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나왔어요. 나오니까 시험지를 나눠놓고 나가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끝나면 또 다시 시험지 받아서 가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 시험 볼 때는. 요즘도 아마 그럴 거예요. 시험지 못 가지고 나간다고. 왜냐면 시험지 가지고 나가면 밖에 나가지고 뭐가 답이다 이러면 또 거기 들리면 시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밖에서 자꾸 또 답을 말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못 가지고 나가게 해요. 그럼 밖에 나가봐야 제발 지나고 나면 1차 시험 보고 나서 1차 채점하고 거기에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2차 공부해야 되는데 1차 쉬는 시간에 1차 채점해가지고 됐니 안 됐니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 집에 간 사람도 또 많아요. 그냥 2차 보시라고 쉬는 시간에 이미 끝난 거는 운명에 맡겨야 돼요. 자, 여기까지 중개보수 계산하는 거 한 문제, 중개보수 일반적인 내용 한 문제에서 2문제 시험에 출제됩니다. 아까 우리 요약집에서는 동일 그거 안 봤는데요. 어디 있어요? 동일한 중개상물, 동일 당사자 72페이지 요약집 맨 밑에 동그라미 4번 말 안 하고 넘어갔는데 동일 3번 밑줄 치세요. 동일한 중개상물, 동일 당사자, 동일 기회 3번 들어가야 되죠? 3번 들어가면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합니다. 동일 3번 들어가야 된다. 이게 지금 3번 안 들어갔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세 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시에 대한 보수도 받을 수 있다고요. 시가 아니라 다시 A한테 세를 놨으면 임대차에 대한 보수는 못 받죠? 동일 3번 들어가야 됩니다. 자, 다음은 156페이지 부동산 거래 정보망입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 요약집은 64페이지에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입니다. 시험에 의뢰인 상호 간에 또는 의뢰인과 개업 공개사 간에 하면 X죠. 의뢰인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는 직거래 사이트입니다. 직방, 다방 이런 게 네이버 부동산 이런 거는 직거래 사이트입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가면 의뢰인들도 매물 조회할 수 있잖아요. 의뢰인들이 볼 수 있는 거는 의뢰인 아이디로 패스워드로 로그인해서 볼 수 있는 거는 그거는 직거래 사이트라고요. 개업 공개사 반드시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해야 되는 게 정보망이에요. 그 정보망은 일반 국민들은 볼 수가 없어요. 중개사무소에서는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컴퓨터 켜면은 딱 그게 정보망이 자동으로 뜨도록 만들어 놨더라고요. 부팅하자마자 바로. 그러면 새로 매물 올라온 거는 뉴 해가지고 반짝반짝 빛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새로 매물 올라온 것만 기억하면 이때까지는 계속 매일 보기 때문에 매물을 다 파악할 수 있겠죠. 새로 올라온 물건들만 보면. 자, 정보망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고 지정받아야 됩니다. 지정이라는 말을 오직 여기 한 번밖에 안 씁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인가라는 말은 협회 설립 인가 딱 한 번밖에 안 쓰죠. 협회 설립 인가. 허가라는 말은 공인중개사법에는 없습니다. 허가라는 말이. 자, 지정받으려면은 먼저 부가통신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부가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 중에서 지정신청을 합니다. 지정신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고 지정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해 주고 지정서를 교부받고 나면은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된다. 여기 숫자 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1년, 3개월, 30일 숫자 중요합니다. 자, 이걸만 일단 보고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이거는 부칙계공에 대해서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바로 2번 보겠습니다. 2번. 부칙계공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업무지역 범위. 그래서 바로 2번 보겠습니다. 158. 지금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게 별표 3개면 어렵다는 이야기죠. 2번. 지정요건. 지정요건은 요약집은 64페이지, 우리 암기 프린터는 7번에 있나요? 8번에 있나요? 7번에 있네요. 7번. 7번에 1번부터 4번까지가 지정요건입니다. 암기 프린터 7번. 자, 2번에 1번.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30명. 5 빼기 2는 3이라고 했죠? 이때까지 시험에는 시군구, 시도 이렇게 바꾼 게 아니라 숫자를 바꿔서 시험에 냈다고요. 그래서 지금 별표 3개 해놨잖아요.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온 문제니까. 시도, 암기 프린터 7번에 동그라미 1번에 시도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시도. 5 빼기 2는 3. 시험에는 5 빼기 2는 3. 이 숫자가 나왔다. 이때까지 시험에는. 시군구가 아니라 시도. 2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1인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 했는데 동그라미 3번, 7번에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그냥 공인중개사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공인중개사 1인 이상 확보해야 되고, 정보처리기사 2인이 아니라 정보처리기사 1인입니다. 기능사, 산업기사 X 1인인데 2인 X. 암기 프린트 7번에 있습니다. 4번에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된 법인인 개업공개사일 것 했는데 그냥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이면 되고요. 법인이든 뭐 개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신고만 돼 있으면 개인도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인이라 하더라도 중개법인은 안 됩니다. 중개법인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 암기 프린트 24번에 보면 중개법인의 겸업제한이 있잖아요. 중개법인은 겸업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중개법인이 아닌 상법상 회사 가능하죠. 근데 중개법인,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겸업을 못 한다고요. 거래정보사업자. 법인인 개업공개사 X라고요.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겸업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다음에 5번 가입 이용 신청자가 이용하기 지장이 없을 정도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 컴퓨터 용량은 시험에 2번 출제되는데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 컴퓨터 용량이 커야 됩니까? 메인 서버, 거래정보사업자 컴퓨터 용량이 커야 됩니까? 거래정보사업자죠. 시험에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개업공개사 컴퓨터 용량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X로 2번 출제를 했어요. 컴퓨터 용량이 몇 메가바이트인지 이런 건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용량이 커야 되는데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 컴퓨터가 커야 된다고요.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개업공개사 컴퓨터가 커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컴퓨터 용량이 지금 그게 있어요. 내부 규정에는 몇 명이 동시에 접속했을 때 몇 초 안에 반응해야 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 용량이 적으니까 코로나 백신 예약 지금 해보니까 전부 서버 다운되더라고요. 동시에 뭐 300만 명이 동시에 접속해버리니까 다운된다. 용량이 적으니까. 그는 뭐 정부 욕할 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하지 말라.
동시에 접속하지 말라 해도 동시에 하게 되더라고요, 심리적으로. 저도 12시에 접속을 했었는데 12시에 하다가 지금은 8시로 바뀌었더라고요. 저는 바로 했어요. 12시에 미리 다 입력해놓고 땡 하자마자 59분에 해버리면 안 되죠. 딱 12시 한다고 12시 땡 돼야 되는데 1초 전에 해버리면 또 처음부터 다시 로그인 해야 돼요. 12시 딱 되자마자 시작하자마자 하니까 바로 되더라고요. 근데 조금 한 1분 늦게 하면 미리 다 입력해놓고 클릭만 딱 12시 땡 하자마자 해야 돼요. 그러면 되더라고요. 근데 동시에 막 몇백만 명이 접속해버리니까 몇십만 명 접속하니까 서버 다운된다고요. 그래서 용량이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 용량이 커야 된다고, 메인 서버 용량이. 회원 컴퓨터가 커야 되는 게 아니고요. 5번이 정답입니다. 5번. 옳은 게 어렵죠. 옳은 것이. 자, 다음은 4번입니다. 4번. 전부 다 어려운 거, 난이도 어려운 것만 다 해놨는데. 4번. 159페이지. 지정 취소 사유. 암기 프린터는 8번. 부, 운, 정, 일, 해. 5가지죠? 1년 이내에 정보망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1년입니다. 시험에 1년 대신 6개월, 2년, X 2번씩 출제됐습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취소할 수 있죠? 암기 프린터 8번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번, 국토부 장관의 지도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협회,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업 공인중개사가 감독상 명령을 위반하면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암기 프린터 55번. 55번에 10번, 11, 12, 13번 거짓 보고라고 돼 있잖아요. 거짓 보고. 거짓 보고가 감독상 명령 위반이에요. 감독상 명령이 뭐냐면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하는 게 감독상 명령이거든요. 보고하라고 명령했는데 거짓 보고하면 그게 감독상 명령 위반이라고요. 똑같은 말이에요. 거래정보사업자는, 협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2번에 개업공개사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 13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따라서 3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아야 됩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는다고 하면 X죠. 개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해서 공개해야 되고요. 개업공개사에 따라 정보를 차별적으로 공개해도 역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정보받아서 공개하는 것은 직거래 사이트라고 직방, 다방 이런 거. 개업공개사한테 받은 정보만 공개해야 됩니다. 의뢰인하고 직접 거래해버리면 개업공개사가 중개보수를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4번도 맞고요. 5번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망 또는 법인 해산으로 계속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망이라는 말을 적어놓은 거 보면 개인이잖아. 개인. 법인은 해산이죠. 그 개인도 지정받을 수 있다. 지정 요건만 갖추면.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 지정을 받은 업체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하나밖에 없어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방 PC버전 요게 하나가 현재 정보망입니다. 공식 인정되는 정보망. 지금 현재 105 신도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보망은 전부 사설 정보망입니다. 사설. 지정받은 게 아니라. 뭐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서 제가 말은 안 했습니다만 웃기는 거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으면 지정 취소할 수 있는데 지정 안 받고 정보망을 운영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어요. 지정 안 받고 우리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지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지정을 안 받고 정보망을 운영해도 처벌 규정이 없다고요. 그 제가 국토부에 뭐 하는 짓이냐, 이거 처벌 규정도 없이 왜 이렇게 지정 요건은 까다롭게 만들어놨냐. 그래가지고 지정 요건을 계속 완화한 게 지금은 5 빼기 2는 3입니다. 5 빼기 2는 3. 이게 옛날에는 2,500명이었어요. 그러다가 1,000명이었다가 지금 제가 너무 웃기는 일이다, 이거 어렵다 이렇게 하니까 500명으로 바꿨는데 500명도 불가능해요. 아직 지정도 받기 전에 등록증 500명 가입 신청서 받아야 된다고요.
나 회사 차릴 건데 가입 좀 해주세요. 이러면 개업공개사들이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아니, 회사 차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한국공인중개사협회만 지정을 받았고 세대한공인중개사협회도 지정을 못 받았어요. 지금 현재 지정받으려고 하는데 4번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5번 전부 다 난이도 이거 전부 이번에 상밖에 없네요. 난이도가 5번 거래 옳은 것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와 다르게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사유면서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가 아니라 암기 프린터 8번에 동그라미 3번 정보 아닌 정보, 이게 정보 아닌 정보, 이게 좀, 이게, 정보 아닌 정보, 이게 뭐냐면, 개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가 아닌 정보, 이걸 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 아닌 정보 이러니까 좀 이상한데, 어쨌든 개업공개사한테 의뢰받은 정보가 아닌 정보를 공개하거나 또는 개업공개사에 따라 정보를 차별적으로 공개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 정보 공개 이렇게 해도 돼요. 개업공개사한테 의뢰받은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X고요.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의 사전 승인 받아야 된다. 사전 승인이 아니라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받으면 돼.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3개월 이내에. 암기 프린트 3개월. 43번에 동그라미 2번. 43번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지정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 뜻이라고요. 받은 날부터 이 말은 줄여졌지만 지정 3월 이내에 이 말은 지정받고 나서 3개월 이내라고요. 사전에 미리 승인받는 게 아니고 지정받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승인받는다. 따라서 2번 틀렸고 3번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규정의 변경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변경하여 운영한 때는 그 지정이 취소된다가 아니라 될 수 있다.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 4번 법인인 개업공개사도 컴퓨터 용량 성능을 갖춘 경우 지정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없죠. 왜? 겸업 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법 제14조 우리 암기 프린터 24번에 보면 법인은 겸업할 수 있는 게 6가지밖에 없잖아요. 중개법인, 법인인 개업공개사. 그래서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겸업 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망이나 해산으로 지정 취소 시 청문을 거쳐야 한다. 청문이 뭡니까? 들을 문이 청문이죠. 듣는 게 청문인데 들어야 되는데 죽고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들을 거예요? 사망은 죽고 없는 건데, 해산, 법인 없어졌는데 사망, 해산의 경우 청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청문, 들을 문인데 취소 세계만 청문한다고 했죠. 취소 세계? 취소 세계 청문하고 취소 세계가 반납합니다. 취소 세계 청문하는데 취소 세계 반납하고요. 우리 암기 프린터 여기는 청문은 세 개 안 적어 놓은 것 같은데요. 자격 취소, 그 다음에 등록 취소, 지정,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만 청문합니다. 자격 정지, 업무 정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취소라는 말이 있어도 청문하지 않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의견 진술 기회만 부여합니다. 취소라는 말이 있어도. 그 다음에 반납, 취소 세계 반납하는 게 있습니다. 반납, 암기 프린트 반납은 암기 프린트 39번에 3번부터 5번에 있는 것 같은데요. 39번에 3번부터 5번, 3번부터 5번 자격 취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그래서 주의할 점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을 7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반납하는데 청문은 하지 않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는 청문을 하는데 반납은 하지 않습니다. 취소 세계 반납, 취소 세계 청문한다는 걸 주의하시라고요.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거래정보사업자 옳은 것은, 이거는 문제를 중요한 건 하나도 안 해놓고 전부 다 어려운 것만 지금 해놨어요. 그 불표 3개 안 풀려고 해도 안 풀 수가 없네요. 옳은 것은 했는데, 등록관청은 X 누가 지정한다고 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개업공개사 상환의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거래정보사업자 지정할 수 있다. 등록관청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 지정 신청을 할 때는 미리 3개월 이내, 미리 3개월 이내가 아니라 지정받고 나서 3개월 이내죠. 미리 하는 게 아니라 지정받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승인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지정 신청 시 구비서류 중에는 개업공개사의 가입 이용 신청서 및 등록증 사본도 있어야 된다. 이게 맞죠? 등록증 사본, 우리 암기 프린터 7번. 거기에 맨 위에 7번에 동그라미 1번 등록증 사본 이렇게 돼 있잖아요. 등록증 사본 500명 이용가입 신청했다는 뜻으로서 등록증 사본 500장 제출해야 돼요. 이걸 모으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하나밖에 없다고요. 500장 등록증 사본을 떼달라고. 지금 요즘같이 개인정보보호법 있고 이런데 등록증에 보면 그 인적사항도 다 나오는데 떼줄 사람 별로 없겠죠? 등록증 사본 다 있어야 돼요. 500명. 3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는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원본 4번이죠. 4번. 7번 암기 프린트 7번에 2번 7번에 2번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4번이죠. 원본이라고 해서 X고요. 5번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따라서 틀렸고 3번이 정답입니다. 지금 계획표 드린 것보다 이게 진도가 자꾸 더 나가게 되는데, 만약에 빨리 끝나면 모의고사 문제를 한 해분 더 풀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163페이지 협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